안녕하세요. 성산케미TV입니다. 자, 매일 살펴보는 피플바이오, 박셀바이오, 하이브, SK바이오 사이언스입니다. 저는 SK바이오 사이언스가 노바백스 관련해서 신청 연기 때문에 좀 급락한 것 같죠? 특히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이 이제 한올바이오 파마 사태이기 때문에 조금 안 좋은데 이런 뉴스까지 터져서 좀 더 안 좋아졌고요. 박셀바이오는 호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조금 떨어졌다 올라갔습니다. 이게 5%대까지 갔었는데 결국 추세 전환이 돼야 되는데 저번 주에 추세 전환 캔들이 하나 생겼다고 그랬죠. 자, 이것과 관련해서 볼 거고요. 피플바이오 역시 오늘 제약바이오 흐름이 안 좋은 판국이 조금 떨어졌고, 자, 하이브는 유일하게 좀 올라갔는데 어쨌거나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마감이 됐는데 시장 마감 상황을 보면 지수가 이렇게 보시면 이 코스피 지수가 5주선을 잘 지켜줬어요. 자, 중기 추세 하락의 확증은 5주선이 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5주선을 잘 지켰다는 얘기는 아직 추세가 크게 조정권에 들어오지 않은 거고요. 코스닥 지수도 주봉 차트를 보면 20주선 위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장이 크게 무너졌다거나 위험하게 보이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전체적인 큰 흐름과 추세는 살아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오늘 시간별 투자자 동향을 보면 자, 이렇게 개인들이 홀로 사고 기관 외국인에서 전부 다 엄청나게 특히 금융투자가 엄청난 매도세를 내보내면서 크게 시장이 흔들렸고요. 코스닥 지수도 보시면 자, 외국인이 기관 전부 다 양쪽에서 엄청난 매도세가 나왔고 개인이 홀로 매수했기 때문에 수급이 완전히 꼬여 있어가지고 자, 시장이 큰 조정을 받았지만 전체적으로 큰 흐름은 깨지지 않았으니까 일단 이 점은 자, 조금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일 살펴보는 이제 피플바이오인데요. 피플바이오를 보게 되면 자, 아직은 추세가 살아있죠. 괜찮습니다. 하지만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20주선. 자, 주봉이죠. 주봉이 상당히 중요해요. 월봉은 당연히 5개월선 위에 있어야 추세가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장기 추세 상승과 하락이 확정되는 5개월선이 중요하고요. 5개월선 위에 있고 매주 살펴볼 땐 주봉이 중요하죠. 주봉을 보게 되면 이렇게 아직은 20주선과 5주선 위에 있어요. 피플바이오가. 따라서 이 5주선과 20주선을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5주선과 20주선을 이탈하게 되면 추세가 그냥 깨져서 우하향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맞는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렇게 우하향할 수 있어요. 이 20주선의 가격이 금액으로 치면 48,000원대가 돼요. 지금 49,250원이기 때문에 48,000원대를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봉에서는 이렇게 5일선과 10일선이 만나는 이격이 딱 모여있죠. 이 상태에서 내일부터 떨어지게 되면 추세가 툭 꺾이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돌아서게 되면 5일선이 10일선을 딛고 돌아나간 좋은 모습이 돼요. 오늘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내일까지 2차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면 피플바이오는 내일 조금 좋은 모습이 예상이 되는데 어쨌거나 월봉에서 5개월선 이에 있고 주봉에서 요렇게 5주선과 10주선 특히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조금 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 매매도 잠깐 보고 갈게요. 보시게 되면 외국인 기관 투신 다 팔았고, 자, 개인이 샀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전부 다 개인이 샀고 외국인 기관이 던졌기 때문에 피플바이오도 그와 관련해서 좀 영향이 있지 않나 싶고, 주식은 몇 번 말씀드렸듯이 누가 팔든 누가 사든 간에 깨지 않아야 될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노랗게 굵게 그려드린 20주선 또 더 깊게는 그 밑에 5주선을 이탈하지 않아야 추세가 안 깨져요. 저 깨게 되면 추세가 크게 하락하니까 반드시 그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박셀바이오인데요. 박셀바이오로 보면 제가 저번 주에 추세 전환이 될 수 있는 캔들이 하나 생겼다고 그랬죠. 이렇게 보시면 자, 위아래 꼬레가 달린 십자도 물론 이 캔들이 생겼다고 그래서 이 주식이 무조건 다음 주부터 올라갈 거야. 이런 걸 말해주는 건 아니고요. 이런 캔들이 생기고 해서 추세가 전환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박셀바이오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5주선의 회복이 시급한데 역시 꼬리가 5선 맞고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예전에 많이 들었던 저점보다는 위에 있고요. 5선 돌파하려는 이 노력이 나오는 건 중요한 거죠. 반드시 5선 돌파 안착 해줘야 돼요. 자, 박셀바이오에 관한 기사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맞춤형 면역 치료제의 스마트 제조 공정 개발을 본격화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마트 제조 공정 개발에 본격화한다는 뉴스가 뜨면서 이 친구가 조금 급등을 했어요. 5%대. 그렇지만 하루하루의 급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추세를 틀어놔야 되는데 그 추세를 틀어놓는 중요한 시점이 주봉의 5주선. 이걸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고요. 자,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어제 제가 5일선을 깨지 않는 게 중요하고 21선 돌파 안착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노란선 굵은 게 21선이에요. 따라서 이 친구가
5월 6일 날 5일선을 강하게 돌파해줬고 이틀간 조정, 그러고 오늘 회복해줬기 때문에 추후에도 이렇게 5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를 전환해서 돌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박스일바이오가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찍지 않았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바닥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깨지 않아야 될, 자, 5일선은 깨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투자 동향을 보면, 자, 외국인이 계속 사모으고 있죠. 나쁜 외국인입니다. 고점에서 다 팔고 꼭 이렇게 쌀 때 저점에 추세 전환 될 때 사고 있으니까. 어쨌거나, 자, 지금까지 상황은 조금은 다행이라고 볼 수 있고요. SK바이오 사이언스를 보면 약간 좀 안 좋은 얘기가 있는데, 사실 SK바이오 사이언스는 노바백스 관련주로 좀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자, 이렇게 보면 노바백스가 이 백신 사용 신청을 3분기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백신 수급이 또 꼬일 수 있다는, 자, 이런 뉴스가 나왔고요. 노바백스가 미국과 유럽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신청을 예상보다 늦은 오늘 3분기에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수급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떴어요. 자, 그러면서 그것과 관련인지 몰라도 어쨌거나 좀 급락하였습니다. 저런 거를 미리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주식은 항상 깨지 않아야 될 자리, 지킬 자리가 중요한데 사실 이 친구가 상황은 좋았었어요. 보시게 되면 5주선 위에 있었고 5주선을 잘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시초가부터 우선 깨고 내렸죠. 이렇게 되면 이쯤에서 사신 분들은 무조건 일단 손절이 맞아요. 손절이나 아니면 분할 매수 계획을 갖고 급하게 들어가기보다는 노란색 굵은 선이 있는 게 20주선이에요. 자, 20주선이라는 게 20주간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놨다고 생각하면 편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다시 한번 추세를 돌려놓기 위해선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안에 반드시 이 5주선을 깨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5주선을 깨지 않아야지 이렇게 추세가 한번 상승, 조정, 상승이 되는 거기 때문에 20주선을 기준으로 SK바이오 사이언스는 반드시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20주선의 가격이 14만 8천 원인데 24만 8,800원대를 이탈한 하나를 꼼꼼히 챙기시고요. 이거를 이탈하게 되면 결정을 좀 하셔야 돼요. 추가로 매수할 것인가, 매수할 때 기다렸다 매수해야 되겠죠. 추세가 깨질 때니까. 아니면 손절할 것인가, 비중 축소할 것인가, 본인에 맞는 기준과 원칙에 맞게끔 대응하셔야 됩니다. 투자자의 동향을 보면, 자, 외국인 개인이 샀고 기관에 팔았습니다. 연기금이 그래도 꾸준히 사요. 이 친구 지금 보면 굉장히 오래전부터 SK바이오 사이언스를 모으고 있는데 섣불리 판단은 힘들지만 이 20주선까지 깨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60분봉을 보면 봉 하나가 60분봉짜리죠. 봉 하나가 1시간짜리 60분봉이니까. 그래서 저 21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오늘 초반부터가 깼어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쯤에 사신 분들 사실 손절이 맞는데 미처 대응하지 못했다면 21선 돌파하고 돌아 나가줘야 돼요. 그래야 주식이 초과로 살아날 수 있고, 주봉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보시면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21선이 이탈하지 않아야 되고요. 주봉에서도 이렇게 5주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주식이 추세를 유지하고 잘 살아나갈 때는 절대적으로 5주선을 이탈하지 않기 때문에 이 5주선의 이탈 여부가 중요하고요. 5주선의 가격이 14만 9천 원입니다. 일봉에서 21선 가격이, 자, 황금일선이죠. 21선 가격이 얼마냐면 14만 8천 원대이기 때문에 24만 8천 원대에서 9천 원대를 이탈하지 않아야 21선을 딛고 올라가는, 일봉에서 이렇게 21선을 잘 딛고 올라가는 이런 상승 추세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21선을 기준으로 주식을 매수 매도를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과연 비중을 줄일 것인가, 손절할 것인가, 추가 매수를 할 것인가, 이런 결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이브를 살펴보면 아직은 추세가 유지되어 있죠. 월봉에서 보면 항상 5개월선 위에 있을 때가 추세가 잘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녹색으로 길게 그려드린 게 5개월선인데 5개월선 이탈하다 위험하니까 5개월선의 가격이, 자, 22만 9천 원입니다. 그거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렇다고 22만 9천 원까지 기다렸다가 손절하기엔 너무 크니까 주봉을 보시면 이게 녹색선 5주선 있죠. 이 5선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아직도 5선 위에 있고 이 5주선을 잘 타고 올라가야 추세가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5주선의 이탈 여부를 꼼꼼히 챙기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이게 주식은 그림도 잘 그려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자, 이렇게 5주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5주선의 가격이 25만 2천 원이기 때문에 25만 이탈 여부를 꼼꼼히 챙기시고요. 자, 일봉에서 보시면, 자, 박스권 벗어나려고 하고 있죠. 자, 중요하게 뚫어져야 될 5일선이, 이 5일선이 녹색선 굵은 선인데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산같이 둥그스런 부분이 있어요. 반드시 이 자리 돌파 여부가 중요한데 이렇게 돌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만 돌파해주고 안착해주면 다시 한번 큰 상승을 할 수 있는 게 하이브죠. 오늘 시장이 좀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었고요.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면
자, 외국인이 샀고 개인이 홀로 샀습니다. 기관, 투신 다 팔았고 연기금이 매수하고 있어요. 연기금 이 친구도 좀 사랑하는가 봐요. 자, 어쨌거나 수급이 꼬여 있는데도 잘 지켜준 거 좋은 거고요. 앞으로도 이 녹색선 구른 게 5일선인데 가깝게는 이 5일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5일선을 잘 타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하이브도 이것과 관련해서 5일선 이탈 여부를 하나하나 이것도 좀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피플바이오, 박셀바이오, SK바이오, 사이오스, 하이브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